자, 어제 있었던 핵실험에 대해서 중대한 도발 행위로 간주를 하고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또 북한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고 또 카터 장관은 미국의 반위 공작에 대해서 재확인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실험은 용납할 수 없고 이번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방금 전에 끝냈거든요. 네. 자,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네, 듣고 현재 가겠습니다. 우리 한미 양국이 그 동맹 관계로서 네. 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다 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단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확장된 억제력으로서 북한의 그 핵도발을 막아내겠다는 그 표현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이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그 우리 자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KAMD, 네. 한국형 엔티 발리스틱 미사일 디펜스라 해가지고 한국형 그 방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다음에 키일체인은 북한에 있는 그 미사일이나 핵기지를 위성으로 그다음에 뭐 무인기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그걸 타격해서 제거하는 게 킬체인입니다. 이런 그 능력들을 그 발전시켜서 미국의 지원에 의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앞으로 북한의 그 핵 능력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 그 표현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그 대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응 방안에 대한 브리핑 들어봤는데 일단은 좀 어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실험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주장은 일단 저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폭탄 실험이라면은 적어도 100KT 또는 1000KT 정도가 돼야 되고, 통상 보면은 수소폭탄을 만들었을 때는 메가톤급으로 해서 그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현재 실험하는 것이 6KT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수소폭탄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현재 북한이 그러면 그 핵융합 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핵융합 능력은 2006년도 10월 달에 제1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현재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통상 70년 전에도 미국이 첫 번째 원자폭탄을 개발한 다음에 수소폭탄 개발에 7년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은 과거보다도 컴퓨터가 발달해서 시뮬레이션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2010년도 5월 달에 이번에 그 핵실험한 그 풍계리에서 아주 소규모의 핵폭탄을 터뜨린 걸로 의심이 되거든요. 그때 되게 지진이 한 2.3, 2.5 정도밖에 안 오는 미세한 미세한 그 폭발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논과 클립턴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스웨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 퍼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실험실 규모의 소규모의 핵융합 실험을 했다라는 게 북한도 이렇게 보도를 했었고, 그 많은 그 연구기관,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스웨덴 3대 국가의 그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요번에 북한이 증폭 핵분열탄을 폭발시킬 만한 능력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소폭탄이 바로 전 단계까지 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수소폭탄 가능성이 완전히 없느냐? 이거는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왜 그런다면은 북한이 지하 공동을 크게 파고 핵폭탄을 땅에다 놓지 않고 나무나 이런 약한 재질 위에다가 핵폭탄을 놓으면은 좌우의 공기하고 전부 다가 이것이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도가 굉장히 약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하 공동이 크면 클수록 그 지진파가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진파가 4.8 이런 거 나와가지고 북한이 6KT밖에 안 된다고 평가하기가 참 민망스러운 면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수소폭탄 가능성이 아주 없느냐? 아주 만약에 진짜 북한이 가운데에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한 1kg 정도 넣고 그걸 폭발시켜서 핵폭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면 그걸 폭발시킨 다음에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넣고 핵융합을 시키고 그 중수와 삼중주소가 그 핵융합을 반응을 일으키면 열이 나오면서 고속 중성자가 나옵니다.
중도가 나오면은 그 바깥에 있는 우라늄 238을 때리게 되면은 우라늄 238이 다시 그 핵분열을 일으킵니다. 네. 이때 어마어마한 열이 나오고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수소폭탄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데 북한이 만약에 3단계까지 다 했는지 아니면 아까 했던 핵융합 반응이 있을 때 2단계까지 했는지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일단 2단계까지 한 걸로 정도로 보고 있는데 3단계까지 막 했는데도 UKT밖에 안 났다면 그건 정말 가공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정도의 능력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은 아니고 증폭 핵분열탄을 이제 실험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 핵탄두를 소형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핵탄두를 좀 가볍게 만들어야 이것을 미사일에 올려서 이제 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미사일도 쏘는 것이고 핵실험도 하는 것일 텐데 자, 어떻습니까? 소형화 기술 또는 경량화 기술 일정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이제는 봐야 될까요? 자, 제가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마지막 대통령 보고가 네. 북한의 그 소형화 기술에 대해 진전 사항을 마지막 보고하고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했는데 제가 이걸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에 네.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질문을 잘 했네요. 네. 아까 우리 연합뉴스 기사 나갔지 않습니까? 예. 1989년도에 그 고폭 실험했는데 직경이 4m였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1.5m였다. 2002년도 이후로는 1m가 됐다. 네. 이게 보십시오. 4m에서 1.5m가 되면은 직경이 2.5분의 1로 줄어들었죠. 네. 그러면 부피는 2.5의 3승배입니다. 그렇죠. 그럼 15배쯤 됩니다. 그럼 15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고 만약에 1m가 되면은 4m에서 1m가 되면은 4의 3승입니다. 4, 4, 16에 6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초기에 북한이 만들었던 핵기폭 장치에 비해서 6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이거의 소형화 경량화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다면은 2002년도에 벌써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또 증거가 내가 제시해줄 증거가 뭐냐면 2002년도에 파키스탄의 핵개발 아버지 칸 박사가 북한에 가서 그 핵탄두 3발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핵탄두를 보면은 기폭 장치 숫자가 64개고 가운데 플루토늄이 들어있더라. 그리고 이거는 1시간 내에 조립돼서 당장 미사일에 놓고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칸 박사가 한국에도 얘기해줬고 미시아에도 얘기해줬고 현재 인터넷 들어가면은 미시아의 자료가 그냥 나옵니다. 2002년도에 칸 박사가 본 얘기가 CIA 자료 그대로 좀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벌써 2002년도 경에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소형화 경량화 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는데 다만 그 폭탄 자체가 북한이 밖에서 도입한 건지 개발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 벌써 소형화 경량화는 상당 수준에 있었고 그 증거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기폭장치 폭발 시험 자체가 4m에서 2m가 줄었다는 얘기는 64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핵실험 사실을 미국과 중국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인데 어떻게 좀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자, 이번에 이제 북한의 그 공식 보도를 보면은 계속해서 미국을 비난합니다. 예, 그렇죠.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도 비난을 해야 되는데 중국 비난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중국도 비난하고 싶고 미국도 비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놀래게 하기 위해서는 통보할 필요가 없죠. 일단은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그 최고의 목적이 미국하고 대등하게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이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에 꿈꿔왔던 꿈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핵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 국가로서 당당하게 협상을 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평화협정 체결하는 얘기에서는 주한미군 나가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아는 척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수소폭탄이라는 그런 그 강수를 둬야만 미국이 자기를 쳐다볼까 봐. 혹시나 쳐다볼까 해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깜짝 소리를 한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현재 북한의 그 핵개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고 북한을 자꾸 무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중국도 좀 놀래게 만들어서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핵폭탄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 미국만 겨냥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베이징도 겨냥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그 무언의 공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김정봉 석좌 교수께서 뭐 국정원 실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히 아실 것 같거든요. 자,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자, 우리 정부나 군도 몰랐고 뭐 미국도 몰랐다는 얘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핵실험을 뭐 몰랐다. 뭐 예측을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 달 전에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북한이 상당히 치밀하게 뭐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우리 군 또는 우리 정부가 조금 허술했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만전설에 속은 겁니다. 북한이 동쪽 경도, 서쪽 경도, 남쪽 경도에서 자꾸 굴을 팠다가 뭐 묻었다가 자꾸 행동을 했었고 또 만탑산 바로 위에 있는 고산산이라는 산에도 확실히 터널을 계속 뚫는 걸 보이기 때문에 현재 그 일대에서 일단 터널을 뚫으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토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토석을 쌓아놓는데 북한이 조그마한 다른 곁가지 터널을 뚫으면서 그걸 안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장막을 가려놔가지고 가려서 잘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그 토석이 자기네가 요번에 핵실험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인접 그 터널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게 되면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벌써 작년 4월 달에 북한이 벌써 핵실험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췄었습니다. 터널을 뚫고 케이블을 갖다 놓고 그 케이블을 깔고 토석을 다시 메꿔 놓고 그다음에 뭐 시멘트까지 갖다 놓고 이런 걸 동향을 보였기 때문에 작년 4월 달에 핵실험 하는 줄 알았어요. 또 그런 자꾸 위장 전술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번에는 북한이 핵실험할 수 있는 동향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약간 한 달 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는 것이 일단은 터널 뚫는다는 1년 정도 걸리지만 이걸 갖다 되메꾸고 하는 데는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1km 정도 터널을 뚫은 다음에 그 끝에다가 그 핵기폭 장치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케이블을 쭉 깔은 다음에 다시 그 흙을 메꾸고 마지막에 시멘트로 다시 봉합하는데 시멘트 양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옛날에 하늘에서 봐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한 포대로 한 3,000포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완전히 밀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케이블에다가 각종 계측 장치하고 전기 장치를 해서 핵실험 통제 지휘부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방어가 돼 있죠.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평양에서 마지막으로 군수 담당 비서 과거에는 박도춘이고 지금은 뭐 김춘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기계공업부 부부장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걸 지휘하게 되는데 마지막 그 모습이 평양에서 차가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 숙인 겁니다. 옛날에는 백주대낮에 내려온까지 다 보여줘서 우리가 파악을 다 했는데 이번에는 야간에 내려온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위성 가지고는 야간에 오는 것은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럼 적외선 카메라를 보면 될 거냐? 차량인데 뭔 차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전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 4월에 이미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어제, 그러니까 1월 6일이죠. 정확히 오전 10시 30분이었는데 왜 이 날짜와 시간이었을까요? 네, 1월 6일로 확정하는 것은 김정은 생일이 1월 8일이기 때문에 부하들 입장에서는 위리한 장군님께 이 수소폭탄 시험이라는 성공을 갖다가 장군님께 진상한다. 생일 선물을 진상한다는 의미로 1월 6일을 택한 것 같은데 1월을 이 사람들이 택한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5월 달에 36년 만에 북한의 7차 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당대회를 하면은 북한의 지난 36년 동안에 경제 성장, 공업력이 얼마큼 성장을 했고 농산물이 얼마큼 더 이렇게 늘어났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시시콜콜하게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그걸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지난 36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북한은 오히려 퇴보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공업 부분에 한 20개 항목을 놓고 농업도 이렇게 평가한다 보면은 한 반 정도는 오히려 1980년도보다도 더 후퇴했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적인 업적만 가지고는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당 제1비서를 해먹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이가 내가 그러면 최고 지도자로서 계속 존재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수소폭탄을 시험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뭔가 업적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 시점을 1월 초로 잡은 겁니다. 생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아주 재밌는 게 1월에 실업한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물론 5월 달에 된 것도 있지만은 그 사이에 2월, 3월, 4월은 어차피 남북 관계는 그 경색되게 돼 있습니다. 그 팀스피릿 훈련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남조선이라는 나라는 자기네가 아무리 그 핵실험을 하든 뭘 하든 작심 3개월이다. 니네가 제재해봤자 3개월 정도면 그 결국은 우리한테 손을 내밀 거다. 이런 계산도 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에서는 그 북한의 의표를 찌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 우리가 작심 3개월이 아니고 그렇죠. 적어도 3년 이상 우리가 너희들 제재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